혹시 당신도 매일 콩국수 드시나요? 아침에 두유 마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에이, 설마 콩이 뭐가 나빠요?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신장질환 환자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급하게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70대 환자분이 의식을 잃고 오셨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보니 75살 되신 한 어르신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보호자인 아들분이 옆에서 울먹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아버지가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점심 드시고 나서 갑자기 숨을 못 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급히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이었습니다.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날 아버지가 드신 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여름철이라 시원한 콩국수 2그릇을 드셨을 뿐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고 말이에요. 요즘 들어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거든요. 모두 한결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콩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콩에는 좋은 단백질도 많고 여성분들 갱년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병원에 실려올 정도가 되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만 해도 40명이 넘습니다. 모두 콩을 과하게 드시다가 응급실에 오신 분들이에요. 60대부터 80대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증상도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다는 것이었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인터넷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게 몸에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작정 많이 먹으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다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젊을 때처럼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콩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적절하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60대 한 남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아요. 기운도 없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요라고 하시더군요. 자세히 들어보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콩을 갈아서 드시고 저녁에는 콩밥을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콩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콩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적당히 드시면 문제 없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마치 시소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갑상선 약을 드시면서 콩을 함께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70대 한 여성분은 10년 넘게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콩 두유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시더니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럼 콩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콩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내 몸 상태를 알고 적절한 양을 지켜서 드시면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몸에 좋다더라는 막연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생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요즘 들어 기운이 없다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활력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식단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 특히 배우자분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관심과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보시죠.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차시나요?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나거나 색깔이 진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신장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5년 이상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좀 더 구체적인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체중을 재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체중이 1kg 이상 늘었다면 몸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거나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 있다면 부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변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고 거품이 있어도 금세 사라져야 해요. 만약 소변이 진한 갈색이거나 거품이 2분 이상 지속된다면 하루 종일 소변을 눈번도 안 보시거나 반대로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신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신호들도 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이 줄었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자주 졸거나 음식 맛을 잘 못 느끼신다고 하시면 주의해 보세요. 또 갑자기 입맛이 변해서 짠 음식을 싫어하게 되거나 반대로 단 음식만 찾으신다면 신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 부종을 놓치기 쉽거든요. 대신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색깔이 진해지는 걸 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이때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하루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다가 오후가 되면서 다리로 내려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밤 사이에 몸에서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바로 이게 신장 질환의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아주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지만 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83살 되신 할아버지인데 평소 혈압약만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석 달간 매일 아침 콩 두유 2팩씩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20%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분이 1년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콩을 과도하게 드시면서 신장이 급격히 나빠진 거였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어요.
76살 되신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관절에 좋다는 콩 우린 물을 6개월간 매일 드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점점 기운이 없어지시더니 나중에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혈액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예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6개월에 한 번은 확인해 보세요.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콩 섭취를 크게 줄이셔야 해요. 또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도 중요한데, 이게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해요. 그런데 신장 문제 외에도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소화기 문제와 다양한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콩은 원래 소화가 어려운 음식 중 하나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것도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70대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몇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도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졌다고 하시고요. 알고 보니 건강 프로그램에서 콩의 효능을 듣고 하루에 서너 번씩 콩 관련 음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콩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에서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효소가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그분께 콩 섭취를 줄이고 소화가 쉬운 단백질 음식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또 다른 분은 80세 되신 할아버지셨는데 매일 아침 검은 콩을 불려서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점점 배에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게 되었어요. 장에 가스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 때문에 눕기가 힘들어지신 거였어요. 이런 소화기 증상들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가스가 과도하게 차면 심장을 압박해서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고, 변비가 심해지면 치질이나 장폐색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관절약 등등 말이에요. 그런데 콩이 이런 약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이런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심장 질환으로 혈액 희석제를 드시던 78살 어르신이 계셨어요.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는데 약효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을 제대로 안 드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꼬박꼬박 잘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니 2달 전부터 혈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콩 섭취를 중단하고 나서야 약효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78살 할머니가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무릎에 좋다고 해서 콩 가루를 우유에 타서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위가 아프시고 소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콩의 성분이 위장 보호 기능을 하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린 거였어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콩에 들어있는 칼륨이 특정 혈압약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쓰러질 수 있어요. 당뇨약과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콩의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서 당뇨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분은 콩국수를 드신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는 증상을 겪으셨어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콩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성분이 이런 약의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도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흔해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혹시 약효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최근에 새로 시작한 건강식품이나 음식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특히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해요. 여름철에는 콩국수를 자주 드시잖아요. 그런데 더운 날씨에 탈수가 되면 약물 농도가 높아져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는데 여기에 콩까지 많이 드시면 상호작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을 해결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콩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콩을 얼마나 드시는지 정확히 모르세요. 콩국수 한 그릇에 들어가는 콩이 얼마나 되는지, 콩자반 한 스푼에는 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말이에요.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콩국수 한 그릇에는 보통 콩 60에서 80g 정도가 들어가요. 이건 밥숟가락으로 8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콩자반 한 스푼에는 약 15g, 두유 한 팩에는 약 20g의 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품마다 차이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두유를 보면 일반 두유는 한 팩에 콩이 15에서 20g 정도 들어가는데 진한 두유나 검은콩 두유는 30g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콩국수도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농도를 진하게 하시다 보니 시판 제품보다 콩 함량이 2배 이상 높을 수 있어요. 특히 건강을 위해 직접 콩을 불려서 갈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보통 콩 한 컵을 물에 불리면 양이 2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시기 좋게 물을 많이 넣어도 실제 콩 함량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영양소 함량이 달라져요. 콩을 생으로 갈아서 드시면 칼륨이나 단백질이 그대로 들어있지만 끓여서 드시면 일부 칼륨이 물에 우러나와서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두부처럼 가공 과정을 거치면 칼륨은 많이 줄어들지만 나트륨이 추가될 수 있고요. 하루 권장량이 30g 이하라고 했으니 콩국수 한 그릇만 드셔도 이미 2배 이상을 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하는 거예요. 콩국수를 드신 날에는 다른 콩 제품은 피하시고 콩자반을 드신 날에는 두유를 안 드시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콩 제품을 드시는 날과 안 드시는 날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외식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한식집에서는 찌개나 국에 두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도 다 계산에 넣으셔야 해요. 특히 계절별로 섭취 패턴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고려하세요. 그리고 콩을 드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 되도록 충분히 삶아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게 소화에도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콩을 드시기 전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칼륨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개인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양의 콩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드시지만 어떤 분은 조금만 드셔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건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나이, 복용하는 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60대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주의하시면 되는데 70대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8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까지 많이 떨어지니까 콩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고요. 남녀별로도 다른 점이 있어요. 남성분들은 호르몬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 뼈 건강 때문에 콩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기존에 앓고 계신 질환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라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칼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심장병이 있으시면 부종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고요. 체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콩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콩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콩 제품을 드신 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붓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끼시면 양을 줄여보세요. 반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적정량 내에서는 계속 드셔도 괜찮고요.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질환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콩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 콩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단백질 보충을 위한 대체 식품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좋은 대안은 계란이에요.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신장에 부담도 적고 소화도 잘 돼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란 흰자만 드시면 칼륨 함량이 더욱 낮아져서 더 안전해요. 생선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명태나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은 더욱 담백해서 소화가 잘 되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 콩 없이도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닭고기도 좋은 대안이에요.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껍질은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고 염분이 많은 양념은 피하세요. 유제품도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우유 한 컵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요구르트나 치즈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인 성분 때문에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를 대신할 음식들도 많아요. 냉면이나 물냉면은 시원하면서도 칼륨 함량이 적어서 안전해요. 메밀로 만든 냉면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이 냉국은 만들기도 쉽고 칼륨 함량도 낮아서 여름철 최고의 대안이에요. 오이를 갈아서 육수에 넣고 소금간만 하면 시원하고 맛있는 냉국이 완성돼요. 미역 냉국이나 무 냉국도 좋은 선택입니다. 미역은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무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토마토 냉국도 추천드려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콩자반을 대신할 반찬들도 다양해요. 멸치볶음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반찬이에요. 건새우 볶음도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도 좋은 대안입니다.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면 시원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소금에 절인 견과류보다는 생것이나 볶은 것을 드시는 게 좋아요. 두부는 어떨까요?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지만 제조 과정에서 칼륨 함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정도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 드시지는 마시고 두부를 드신 날에는 다른 콩 제품은 피하세요.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콩을 찾으신다면 석류가 좋은 대안이에요. 석류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거든요. 석류 주스나 석류 우린 물을 드시면 돼요. 당귀나 청군 같은 한약재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채소류도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당근, 시금치, 호박, 브로콜리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요. 이런 채소들을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콩 없이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곡류로는 현미나 보리를 추천해요.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인 성분 때문에 현미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버섯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도 쉽고요. 마지막으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며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거창한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 오늘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는 순간순간의 지혜에서 시작돼요. 콩이 나쁜 음식이 아니듯 세상에 무조건 나쁜 음식도 무조건 좋은 음식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알고 적절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 병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본인의 몸 상태는 제대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